오늘은 서울 아파트, 특히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강서구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랑 그리고 손님 사례 관련돼서 다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강서구 아파트에 관련돼서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한 2달 동안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안내를 하셨는데 강서구 아파트를 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강서구도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통 신혼부부 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아이 계획이 당장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약간 학군을 조금 보는 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퇴근하시는 노선에 따라서 또 보시는 구역이 조금씩 나뉘는 것 같아요. 9호선을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가양, 염창, 그다음에 마곡 라인도 보시는 것 같고 학군 같은 경우에는 5호선 라인의 우장산역까지 좀 보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강서구는 9호선 그리고 급행이 있는 역이 있고 또 공항철도 연결되는 곳이 있고 또 5호선 라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또 학군역의 맞습니다. 특징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러면 신혼부부 분들이 마곡역 쪽과 그리고 예를 들면 가양역 9호선 라인 5호선 9호선 중에서 어디를 좀 더 먼저 보는 경향이 있나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 시드가 좀 넉넉히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마곡 쪽에 진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대안책으로 보통 가양이라든지 염창 라인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급행이 있기도 하고 또 한강변을 또 끼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신혼부부 분들이 진입을 하시려고 많이 눈여겨보시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가양역에는 대장 홍대선 여기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양역과 양천 향교역 사이에 CJ 부지 이런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한강이 보이는 그런 한강타운 아파트, 가양 성지 네. 이 아파트들이 많아요. 한강 라인 말고 또 많이 보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등촌 중구 3단지나 네, 맞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등촌주공 3단지가 요즘에 좀 인기를 받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제 등촌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지금 10억 2천, 12층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지금 호가 기준이 1층이 10억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인테리어나 확장 부분 이런 부분이 가격에 좌우가 되고 있고 위치를 보시면 NC백화점, 그 다음에 발산역 상권을 굉장히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세대수가 주는 힘도 있고 재건축 기대감도 있는 현장이라 재건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 이슈 부분을 좀 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편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 손님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 주신 등촌중 3단지 네.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아파트를 또 많이 보고 있죠? 굉장히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아파트 보시고 계신다고 특정을 짓는 것보다는 제가 실제로 예산을 짜오신 고객님 상담 사례로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포함해서 13억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마곡 생활권 내 아파트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엠벨리는 너무 올라서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예산을 13억대로 보신다고 하시면 엠벨리는 진입이 조금 힘드신 건 맞고요. 그래서 마곡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마곡 푸르지오 아파트, 그다음에 마곡 우림필류 한솔 서울파크 정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린 단지는 대단지 아파트 안내를 조금 추가적으로 드렸어요. 거기 현장이 이제 우장산 라인에 있는 3대장 아파트들 그렇게 같이 언급을 해드려서 비교를 하던 손님이셨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예비 신혼부부셔서 예산을 짰을 때는 13억이었지만 대출 상담사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정확히 예산을 짰을 때에는 12억 초반까지만 진입이 가능한 손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보시던 아파트들보다는 보시는 아파트가 또 달라진 상태여서 12억 초반 매매가를 정확하게 잡으신 후에 단지가 정확하게 또 추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9호선 라인을 보면 이제 10평대를 보는 신혼부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금액대가 아무래도 6억, 8억대이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 지금 시장님이 이야기 주신 우리 그 손님분의 사례를 보면 12억, 13억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나는 이 정도 금액이 될 줄 알았지만 막상 네. 대출을 알아보면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장님이 집을 보기 전부터 우리는 대출을 먼저 연결을 시켜드리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 주신 그 손님은 한 12억, 13억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 가양역 기준으로 염착역도 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가양역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면 마곡나루역까지도 올 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12억, 13억대에 있는 우리 손님분 그리고 지금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딱 이 금액대가 지금 염착 라인 그리고 마곡나루역 9호선 라인 그리고 수명산파크 여기도 네. 지금 같이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신 그 학군지 네. 무장산역에 있는 곳은 시세가 어느 정도? 우장산 라인 3대장 아파트들은 강서 힐스테이트,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그다음에 우장산 힐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3대장 아파트인데 13억 초반은 힘들고요. 13억 한 중후반 정도는 가셔야 지금은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가양역 인근, 염착역, 마곡나루역, 뭐 수명산파크, 우장산역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거래량도 정말 상당합니다. 강서구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이제 12억, 13억으로는 우장산역은 좀 힘들다. 네, 힘듭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강남권에 출퇴근하고 9호선 급행을 선호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지금 가양역도 굉장히 네.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방금 수명산파크를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명산파크는 어떤 아파트인가요? 수명산파크는 대단지예요. 그래서 단지별로 1단지에서 8단지까지 있는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세대수로 따지면 한 5,500세대 정도 되는 단지고 단지별로 특징이 굉장히 다양한데 4단지, 5단지가 이제 5구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4단지, 5단지고 3, 4단지가 이제 수명초등학교를 또 품고 있어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3, 4단지를 또 보시는 편이고 또 조금 조용한 단지를 또 원하신다 하시면은 뭐 7단지, 6단지, 뭐 8단지 이렇게 보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수명산파크 25평 보는 분들은 네. 4단지, 5단지 이 두 군데를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정말 많이 나눠지죠. 네. 4단지, 5단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4단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이용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어서 또 5단지 안에서도 동별로 또 선호도가 조금씩 나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이 5단지는 상권 이용이 좋다. 그리고 5단지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 강점이 확연히 달라요. 그렇죠? 이제 내 상황에 맞게끔 더 선호하는 게 다를 겁니다. 자, 근데 여기 5단지 옆에 보면 굉장히 큰 부지가 하나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이제 서서울 문화프라자라는 대형 호재가 있는 현장인데요. 수명산파크 지금 실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 현장을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이 문화프라자 안에는 수영장, 뭐 도서관, 키즈카페 등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라서 2030년도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굉장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 서서울 프라자는 이 수명산파크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호재다라는 네, 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명산파크에서 지금 25평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명산파크 1단지, 2단지를 보면 네. 이 마곡하면 빠질 수가 없는 엠벨리 아파트 그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14단지와 15단지 바로 걸쳐져 있어요. 1단지, 2단지 그리고 3단지 여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수명산파크 1단지, 2단지는 지금 엠벨리 15단지, 14단지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마곡역 상권을 이용을 하시는데 용이한 위치에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시세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3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단지, 2단지가 항상 선두를 치고 나가면 그 뒤에 3단지가 또 금방 따라옵니다. 1단지, 2단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역도 가깝고 또 유명한 학교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3, 4단지는 또 농수산물이라는 큰 거대 개발 계획이 딱 네, 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산파크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 마곡 푸르지오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여기가 마곡나루에서 가깝죠. 네, 굉장히 네.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아파트인데 우리 손님들은 마곡 푸르지오를 많이 보고 계시나요? 네.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푸르지오라는 이런 브랜드가 주는 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으로 이제 뭐 기룬 아파트라든지 신한 아파트 보이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재건축 이슈가 좀 있는 편이고 마곡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보시면은 신방화역이랑 마곡나루역 그 사이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마곡 엠벨리 4단지 아파트도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들 중에서는 굉장히 브랜드의 힘을 받고 있는 현장이다. 그렇죠. 제가 실질적으로 마곡 푸르지오
프루지오, 마곡, 한솔, 풀파크, 뭐 엠벨리, 뭐 인근 있는 아파트들 여기에 관심도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또 지금 방화 뉴타운이 또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여기 최근에 그 엘라빈의 네. 분양가가 한 18억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 드렸었던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에 있는 이 아파트들 이 방화 뉴타운 이슈랑 같이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서울 아파트가 지금 네.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다주택자 매물 이슈까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정말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죠. 나오자마자 막 질문 폭탄이 나오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다주택자 매물과 현재 지금 이 분위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실제로 지금 다주택자 분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매수를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요 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괜찮아 보여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주택자 매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제 다주택자 매물을 저렴하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주택자여야지 다주택자 매물을 선점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만기가 이제 6개월 이하로 남았다 하면은 사실은 문양권이나 1주택자 갈아타기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제 다주택자 매물을 세안고 매매를 했을 때에는 전세금 만기가 돌아올 거잖아요. 세입자분의 전세금 만기 날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퇴거자금 대출이 한 1억 정도가 한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12억대의 다주택자 매물을 좀 싸게 진입을 한다고 해도 현금 유동성을 좀 파악을 해주셔서 내가 현금 보유량이 보통은 한 11억대는 있으셔야 한다. 보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싸다고 바로 다주택자 매물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정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다가 금매가 나옵니다. 근데 다주택자 매물이요. 근데 이거를 살 수 있는 거는 무주택자다. 네. 자, 근데 무주택자가 사는데 이게 대출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돈을 내고 네. 갭 금액을 먼저 내고 나중에 잔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퇴거자금이라 그래서 1억밖에 안 나온다 라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금이 있는 사람만이 금매를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근데 6개월 미만, 입주가 6개월 미만인 거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매수를 할 수 있다. 네, 이 경우에는 사실은 6개월 미만 만기가 남았기 때문에 잔금 날짜를 세입자분이 퇴거하는 날짜로 진행을 해서 잔금 대출까지 다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이지 않더라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보면 지식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다 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매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무주택자인데 강서구에서 내가 다주택자 매수를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를 좀 어떻게 하고 싶다. 많은 고민들이 정말 많죠. 다양하죠. 네. 우리 손님 사례가.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 더 중요한 건 요즘에 대출 문의가 정말 많아요. 어떤 문의가 많냐면 혹시 제가 후순위 대출은 안 되나요? 다 됩니다. 그 방식은 여기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이게 개인에 맞춰서 개인의 소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한 분 한 분 한 분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살려고 했다가 막상 대출이 덜 나오게 돼서 이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랑 같이 우리 2달치 이야기를 해봤는데 강서구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우리 이 억수로 부동산 팀에서 한 분 한 분 성실껏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